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6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소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 즉 무역을 하는 까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실제 사례들도 찾아봤었죠. 또 무역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로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가득할 것 같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무역. 하지만 무역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러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무역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또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업 분량상 이번 시간엔 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노력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공부할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집중해서 잘 들어준다면 의외로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용어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역을 하는 중에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려 드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 방식에 대한 용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어떤 간섭이나 장애물 없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을 하는데 누가 왜 간섭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간섭은 주로 무역을 하려는 나라의 정부가 하게 됩니다. 무역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배웠는데 정부가 간섭을 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무역 활동을 하는데 정부가 왜 간섭하고 장애물을 만드는 걸까요? 무역이란 나라 간의 교류이자 협력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승자와 패자, 더 많은 이익을 보는 나라와 적은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 나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보는 나라에선 더 이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할 겁니다. 알아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무역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 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무역 방식이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자기 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국산 포도 1kg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칠레의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된 포도는 1kg이 7,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포도 사 먹을까요? 품질이나 맛이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하고요. 당연히 훨씬 저렴한 칠레산 포도를 사 먹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우리나라 포도와 칠레산 포도가 자유무역을 하며 경쟁을 하게 되면 칠레산 포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농민들은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칠레산 포도에 세금, 즉 관세를 붙입니다. 7,000원이던 칠레산 포도에 관세 3,000원을 붙이면 국내에서는 10,000원, 혹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10,000원 이상의 가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0,000원짜리 국산 포도도 칠레의 포도와 한번 해볼 만한 경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관세라는 세금이 붙은 채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세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외에도 자기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은 종종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문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무역을 함에 있어 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관세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나라 둘이서 혹은 몇몇 나라들이 만나요. 주로 서로 간에 심한 경쟁 관계가 아닌 나라들끼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관세를 붙이지 말고 자유롭게 거래하자. 자유무역을 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 사이좋게 바꿔 쓰자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전에 공부했던 자유무역협정 FTA인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와 칠레는 FTA를 맺고 있으니 칠레산 포도의 가격은 다시 관세 없이 국내에서도 7,000원의 가격에 거래가 되겠네요. 우리 포도 농민들은 다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칠레에서 역시 관세 없이 팔릴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포도 가격은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붙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관세 등을 이용한 보호무역, 반대로 그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자유무역, 그리고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 FTA. 조금은 이해가 됐나요? 아직 이해가 덜 되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니까요. 교과서 138쪽으로 갑니다. 교과서 138쪽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 각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서 자기 나라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우리나라 배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량이 정해져 있어서 더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 물건의 수입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겠죠.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양 혹은 액수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수입 할당제 혹은 수입 쿼터제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만 기억하세요. 이 할당제 혹은 쿼터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영화인데요. 국내 영화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는 우리나라 영화를 1년 중에 반드시 20% 이상, 73일 이상을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상영관의 20%를 우리 영화가 차지하고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영화가 차지할 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 영화를 수출하고 싶은 외국에서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너희 한국 영화 수입 안 해, 이래버릴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모든 영화관에 화려한 헐리우드 영화만 잔뜩 상영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관세로 인한 문제입니다. 관세라는 말은 앞에서 잠깐 배웠죠?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대한민국 세탁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 제품에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50%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탁기가 100만 원 정도라면 다른 나라에는 관세 15%, 그러니까 15만 원을 붙여서 115만 원에 팔리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세탁기에는 관세 50%, 그러니까 50만 원을 붙여서 15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거래되도록 한다는 의미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세탁기 사건은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에서 만드는 세탁기가 워낙 성능도 좋은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미국 전자제품 회사 월풀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세탁기는 잘 팔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자기 나라 세탁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삼성, LG 세탁기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 관세를 붙여 저렴했던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미국 세탁기의 가격과 같거나 더 비싸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미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물건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억울하면 니네 공장을 우리나라, 미국이죠. 미국에다가 지어. 그럼 관세 없잖아. 이럽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을 미국에 짓게 되면 미국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관련된 세금 수입도 늘어나게 될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겠죠. 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르고요. 세탁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모두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 관세를 올려라 내려라, 니네 먼저 내려라, 그럼 우리도 내려줄게, 너네를 어떻게 믿냐, 니네가 먼저 내려라, 안 내려? 그럼 너희한테 꼭 필요한 이거 너네 나라엔 절대 안 팔아, 그래 팔지 마라, 그거 뭐 너네만 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워댑니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까지 더해서 가히 무역 전쟁이라 부를 만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주변 나라들, 우리나라도 포함이겠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입 거부로 인한 다른 나라와의 갈등 문제인데요. 이 사건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교과서 속 대사에서 우리는 당분간 동그라미 나라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나라가 실제 어디일까요? 그래요, 일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2011년에 동일본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안가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파괴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인 방사능이라는 독성 물질이 바다로 마구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사고 지역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당연히 일본에서는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왜 수입을 안 하냐,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이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각 나라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제품의 수입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는데, 이를 세이프가드라고도 합니다. 용어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필요하면 아예 수입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내용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외국산에 의존해야 하는 물건, 다시 말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 직접 생산이 어려운 물건들에 대한 수입 문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를 공부하면서 언급했던 커피도 있을 것이고요. 석유, 원유 같은 천연 자원들도 있겠네요. 사실 커피야 안 먹거나 줄이거나 혹은 다른 차를 마시면 그만인데, 원유 같은 경우엔 외국에서 원유 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교통수단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들, 각종 산업시설 기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석유 화학 제품 생산까지도 모두 다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유가 전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에 원유를 팔지 않겠다 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원유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버린다거나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곧바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가공무역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유를 들여올 수 있는 거래처 국가를 많이 확보해두고, 또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을 때를 예상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 뭐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고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일까요? 교과서 139쪽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까닭, 선생님이 앞에서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제품과 동등하게 1대1로 딱 붙었을 때 이겨낼 가능성이 낮은 분야의 산업은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는 각 나라에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그냥
교환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몇몇 잘 사는 나라에게만 유리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바나나를 생산해서 수출하지만 텔레비전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수입해서 쓰는 A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자유무역의 원리대로라면 이 A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바나나만 키워서 생산하면 되고요. 텔레비전은 영원히 기술 선진국 B 나라에서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서 써야겠죠. 하지만 A나라는 보다 더 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텔레비전도 한번 직접 생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B나라 고급 텔레비전보다 성능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B나라 텔레비전에 붙어있는 관세 덕분에 A나라에서 직접 생산한 텔레비전은 B나라의 텔레비전보다 훨씬 저렴해서 A나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선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B나라 텔레비전의 수입 양을 제한해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138쪽에서 이야기했었죠.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A나라의 텔레비전 생산 회사는 망하지 않고 버티면서 생산 기술을 조금씩 키워나갈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와의 텔레비전들과 동등하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발달된 산업들도 모두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관세나 수입 할당제는 자기 나라의 부족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좁은 논밭에서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정성 들여서 키운 작물하고 미국의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농장에서 대규모로 재배한 작물은 가격적인 면에서 절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 농업 포기해야 될까요? 세 번째 그림 속 대사,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어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농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수입 농산물이 저렴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수입 농산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국산 농산물은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우리가 모든 농산물 먹거리를 수입해 오던 외국의 C 나라가 농산물 가격을 이제부터 10배로 올려받겠대요. 싫으면 사 먹지 말래요. 다른 D나라나 E 나라에 물어봐도 대답은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10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어야죠. 굶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계속 10배이기만 해도 다행일 거예요. 15배, 20배로 또 가격을 올리지 않으리란 법 없죠. 아니면 가격을 더 올리지 않는 대신에 C나라에서 요구하는 다른 어떤 것을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농산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식량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C나라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이유로 세계 무역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다소 경쟁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호하고 유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소비할 식량, 먹거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급자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자유무역협정으로 들어오게 될 수입 농산물들로 인해서 우리 농업 분야가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도 외국 농산물보다 가격은 비쌀지 몰라도 품질은 최고, 맛은 최고여서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값싼 칠레산 씨 없는 청포도에 맞서 요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샤인머스켓이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다음 그림 볼게요.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실업 방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수입 제품들만 많이 팔리게 되면 경쟁에서 밀린 국산 제품이 어려움을 겪고 기업이,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아까 농업을 예로 들면서 수입 농산물이 많아지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기를 포기하게 될 거라고 했죠? 농민이 농사짓기를 포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니까 수입산 냉장고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서 모두 매진되고 그 피해는 우리나라 냉장고 업체가 입고 있죠. 이렇게 다른 나라가 불공정한 거래를 해왔을 때 대응하고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관세 부과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 했었죠. 성능 좋은 한국산 세탁기가 가격까지 저렴하다니 이건 미국 세탁기 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거래야 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었던 거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활동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고 반대로 손해를 보는 나라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손해를 본 나라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수입 제한, 수입 거부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은 이익을 받던 나라에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 사이에 새로운 무역 문제, 무역 갈등, 심지어는 무역 전쟁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그 노력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그럼 6학년 친구들 다음 마지막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